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고사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와신상담. 이 말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나라의 함여왕이 월나라의 구천을 공격하여 전쟁이 집니다. 이 전쟁이 진 오나라의 함여왕은 상심하여 병이 들고 죽어갈 즈음에 그 아들 부차에게 이 아버지의 전쟁에 진 복수를 하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부차는 그때부터 섬나무 위에 자면서 전력을 증강시키고 월나라의 구천에게 공격하여 승리할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챈 월나라의 구천은 오나라의 부차왕을 기습 공격하였지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구천왕은 엄청난 모욕을 당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까지도 잃게 되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월나라의 구천은 쓸개를 천장에 달아 내려놓고 그것을 핥으면서 오나라의 부차에게 또다시 복수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와신상담입니다. 섬나무 위에 누워 자면서 쓸개를 핥으면서 이제 복수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결국 이 월나라의 구천은 오나라의 부차를 다시 공격하여 그를 죽이게 되고 자기의 전쟁에 패했던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일어났던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와신상담이라는 고사 수거입니다. 전쟁이나 정치의 선거전에 있어서나 와신상담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영광에서 그 연설한 내용을 듣고 속으로 이런 우려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광 국민 여러분, 영광이 키워낸 훌륭한 이낙연 후보를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고 난 다음에 이교 민주당 의원이 옆에 있는데 그 굴비를 아주 싸게 산 것을 소개하면서 이 굴비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광 국민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굴비를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이낙연 후보 그리고 영광 국민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도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와신상담이라는 그 고사성어를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낙연 후보가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인지라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표정을 잘 감추지요. 특히 이번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국정감사장에서 답을 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나 여러 가지 그 이후의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이재명 후보가 좀 더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의혹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상대방 정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정책의 여러 가지 것을 자꾸 바꿔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만은 또 이 후보로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또 그 이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처럼 영광 국민들의 그 영광 굴비를 참 맛있게 먹고 또 우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 열심히 하겠다 이러한 참 인간의 순수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또 오늘날 지금 발생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볼 것 같으면 어떤 대선 기간이라도 서로 인간적인 존중과
상대방의 인격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굴비 여러분, 영광군민 여러분, 이 영광굴비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를 생각 맛있게 먹겠습니다. 참 말 그대로 그 영광굴비를 먹으면서 영광이 키워낸 이낙연 후보를 생각하면서 이낙연으로 화합해가지고 이러한 참 선대 과정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지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의 이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인지라 이낙연 후보가 동반 영광 방문을 하지 않은 데서 섭섭함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본인만이 아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대선이라는 처절하고 피비린한 전투지만은 그래도 사람끼리의 존중과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것은 서로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고 또 대장동 의혹의 사건에서 그 답하는 이 후보의 태도가 변화되고 좀 더 국민들에게 질서 있게 다가오는 이 후보를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오늘 민주당의 당원 게시판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이나 우리 청와대나 어디나 그 당원이나 구성원들에 대한 언론의 소통은 열어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또 경쟁자 전쪽에서는 여러 가지 불평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400만 당원이 있는 이 민주당, 300만 당원이 있는 국민의힘, 이 당원 게시판을 닫아버린다면 그 상황은 참으로 더 나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을 열고 불편을 가진 당원들, 또 어떠한 정책 제안이 듣기에 좀 거슬리더라도 그 당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소통하는 후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양당의 후보들은 민주화 투쟁 경력이 없습니다. 양당의 후보들은 이 민주화 과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피와 죽음의 사선을 넘었는지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분들은 그 당시에 다 입신양목을 위한 사법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아닙니까? 사법시험이라는 또 입신양목이라는 국가고시들을 물리치고 오로지 이것이 이 대한의 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또 백성들의 안위를 도모하고 진정한 민주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에 몰두하여 자기의 일생을 던졌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60대 중반에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울한 소식은 영광굴비를 맛있게 먹으면서 이낙연 후보를 생각했던 이재명 후보는 이상희 교수에 대한 이런 징계 부분 이런 것도 참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냐? 상대방 진영의 정책 불행인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대화도 하고 포용하고 이러한 폭넓은 어떤 대통령에 도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우리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이 어린 대표도 포용해주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인 지향하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지난날 서슬퍼렸던 박정희 정권 시대에 주요 신문들이 광고 억압을 당하고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에 있는 쌈지 돈을 내어서 신문사를 살리고 이렇게 해왔습니까? 언론은 절대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언론이 봉쇄될 때에는 엄청난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당원 게시판 잠정 중단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진실로 영광굴비를 맛있게 먹으면서 이낙연 후보를 생각하고 존경하는 정치적 후배로서 이 이재명 후보가
길을 택한다면은 참 얼마나 당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죠. 이준석 그 어린 대표를 잘 달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합하여 국민이 바라볼 때 지도자의 품격을 갖추었다. 이 사람들이 참으로 대인의 모습으로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나아간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이라고 통제하고 업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굳이 어느 후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권력이란 것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 다수의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수단에 힘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투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권력이란 것은 자신의 정책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방향이 결정되어지지 않을 때 강제 수단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국민에게 물어볼 수 있을 때 그 권력은 참다운 권력인 것입니다. 항상 이 지도자를 꿈꾸는 정치인들은, 후보들은 권력은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하고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권력입니다. 이것을 혼용하여 잘못되었을 때 세계의 역사나 우리 한국의 역사나 참으로 어려움이 안 많았습니까? 부디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지도자는 권력에 대한 개념을, 민주적인 권력에 대한 개념을 잘 가슴에 품고 이 국민들을 향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